근데 예전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한테 문호가 열려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거길 가서 이런 얘기를 못하는 곳이 됐어요. 인천 서구갑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재영입위원회에 이렇게 제의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이제 뭐 추천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저한테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 쭉 성장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당이 굳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저는 인천 서구갑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찌 보면 그게 제가 영입이 발탁이 되는데도 상당한 좀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인천 서구갑이 과거에 이학재 의원이 3선을 하셨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한 번 김교웅 의원에게 빼앗겼었고, 근데 이번에 다시 원도심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서 저희 당이 특히 탈환할 수 있는 지역구라고 다들 좀 생각을 하는 전략적인 지역구고, 어찌 보면 인천이라는 도시는 과거부터 전국 선거의 지표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천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전국 선거에서 매번 과반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인천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곳 서구갑을 굉장히 전략적인 지역구로 우리 당에서 지금 이 인천 지역 선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 그거는 저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직화 체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를 영입한 인재영입위원회가 또 있고, 또 저에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직접 이 점퍼를 입혀주셨는데 이 점퍼를 입혀준 비대위원회가 있고, 그러나 공천과 관련된 거는 어디까지나 공천관리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영입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저는 인천 서구갑 출마를 당연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서부터 바로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님들, 저희 당의 시의원 구의원님들 거의 전부가 저랑 함께 오늘 출마 선언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저와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해서 모두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출마 선언 때도 같이 옆에 서서 하는 걸로 지난주에 결정이 됐고, 그래서 오늘 출마 선언까지 한 거기 때문에 전략 공천이 됐던 경선이 됐던 뭐가 됐던 인천 서구갑에서 제가 출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재 영입 절차를 이렇게 밟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변협에 있을 때 검수완박 반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를 영입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육 분야로 저를 영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도 오늘 출마 선언에도 몇 분이 오셨는데, 네, 같이 오셨었는데 뭐 제가 이렇게 법률 지원을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국민인재 추천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교육 분야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정성국 교총회장님이랑 저를 이렇게 내부에서 결정을 하고 인재 영입위원이 저를 찾아온 거죠. 한 10년은 돼야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얘기한 거에 조금이라도 단초가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시네요라고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저도 들어가서 돕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제가 인재 영입이 되게 된 계기고, 나중에 제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전해 들은 얘기로는 사실 그렇게 제가 수락을 하고 나서 우리 당이 좀 이렇게 여러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락을 한 거는 사실 김기현 대표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수락을 하고 나서 그리고 좀 이렇게 혼란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이 이제 바뀌고 나서 그날 이제 발표하는 날 1월 8일이었죠. 그날 발표하는 날 사실은 그날은 기존에 인재 영입된 분들이랑 전직 장창한 분들이 영입되는 날이었답니다.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 확정된 인재 영입 된 대상들이 좀 있었는데 그날 이제 위원장님이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랑 정성국 교총회장을 그날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포함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영입 1호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생각할 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제를 교육으로 삼았고, 그 교육을 상징하는 두 인물을 가장 먼저 위원장이 되셔서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빨간 잠바를 입혀주기로 하신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인재 영입 1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제가 영입이 된 과정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가 살아나면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오게 되고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다시 지방이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학교를 살리는 길인데 그러한 점들에 있어서 우리 당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어느 정치 세력보다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 세력보다 그것을 찾아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다른 무수한 인재 영입,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님이 있을 때부터 이제 그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이제 인재 영입이 확정되신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근데 그 분들 중에서 교육 관련 인재 영입 대상들을 제일 먼저 발표를 하신 건 바로 그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여연대에서 조국 사태와 함께 참여연대를 그만두게 됐는데 사실 그때 생각은 이게 이제 뭔가 제가 평생 어찌 보면 좀 지지해온 정치 세력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과 함께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약간 정치적 냉소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거리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 뭐 변협이라던가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런 또 변호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생계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도움도 주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내고 이게 모두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현장에서 학생들을 구하고 선생님들을 한 명 한 명 구해내도 뭔가 이 국회에서 뭔가 이상한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나와버리면 내가 이만큼 해놔도 막 이만큼 더 생기는 거죠, 피해자들이. 그래서 와, 이거 왜 이러냐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게 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 교육 관련된 문제는 법제도를 이제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한 명 한 명을 필드에서 구하는 것만으로 중과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어찌 보면 정말 저를 가장 마음으로 움직였던 게 그거거든요. 변호사님이 원하는 그런 학교는 변호사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은 우리 당에서만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주당에 가서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켜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여기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려는 그 스탠스가 있었고 그러한 면에서 또 변화되려는 그런 인상을 저한테 강하게 줬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교육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그 역할이 나한테 주어졌나 보다. 네. 그리고 그 역할이 어찌 보면 좀 운명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세력들이 조금 게으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상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많고 원론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네, 학생들과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 거 맞고 서로 간에 신뢰로 가야 되는 거 맞고 어떤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맞고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맞는 이야기들을 이상주의적인 그 맞는 이야기들을 현실에 실현했을 때 정말 지옥 같은 현실이 펼쳐진다면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교정을 해가면서 현실과 이상을 타협해 나가는 것이 위정자나 정치 세력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정치 세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약간 적대시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배신자로 좀 취급을 하면서 되게 순혈적인 이상주의적인 이야기를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의 신념이자 뭔가 되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나 사회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게으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을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 당은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즉각적인 해결책을 이렇게 내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 영입인재 들어오시는 분들 되게 감동적인 게 영입인재 들어오시는 분들 그 누구도 따뜻한 곳을 달라고 하질 않고 있어요. 격전지 위주로 배치가 네, 그거를 이미 다 얘기를 듣고도 다 거기를 선택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뭐 강남이나 소위 경북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그 우리 당의 가장 따뜻한 지역이 양남 지역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보면 다 하나씩 꿈들이 있더라고요. 이수정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수정 교수님도 꿈이 있고
전상만 판사님도 꿈이 있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씩 그 목표들이 있는데 그 목표들이 우리 요 또래들이나 요 세대들이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에서 성장해 오면서 느꼈던 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한테 문호가 열려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거길 가서 이런 얘기를 못하는 곳이 됐어요. 그 시절에 우리 당은 오히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곳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 당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뛰어드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게 너무 신기하고, 물론 이렇게 투신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있지만 지지자들은 아직은 그런 걸 못 느끼고 과거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당을 왜 그걸 그렇게 선택했느냐, 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변호사님은 지지한다 라던가, 변호사님을 어떤 분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변호사님이 데코레이션이 돼서 더 큰 악이 번성하게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치에 선악을 걸지 마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교와 우리의 삶을 누가 더 바꿔줄 수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서울대학교로 갔어요. 서울대학교로 갔는데도 대학교 때 2년 동안은 인천에서 통학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통학을 했고 2시간씩 왕복으로 해서 통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하숙집을 얻어서 나가서 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정착을 했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또 인천에서 계속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댁에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인천으로는 늘 매년 1년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또 이사를 올 겁니다. 이사를 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 지역 구민들과 함께 지내야죠. 인천과 연이 완전히 끊어졌다가 온다, 이렇게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게, 부모님이 여기 계속해서 살고 계시고 부모님이 여기 사업장을 갖고 계세요. 저는 여기 서구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서구의 현안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도심 지역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몇 군데 재건축된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제가 어렸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때 아파트, 그때 골목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게 이 원도심 지역의 경인고속도로가 지상으로 이렇게 해서 도심 지역을 둘로 양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나 이런 것들이 제가 있을 때부터 국회의원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돌아와도 똑같아요. 지역 정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앙과 충분한 어떤 협상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기 힘들었던 사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인천이란 도시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원도심을 이렇게 촉진시키거나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을 시켰거든요. 송도를 만들고 청라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방식을 써가지고 구도심들이 계속해서 낙후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도심에서 성장을 했고 또 구도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향성을 바꾸려는 뜻과 의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히 다른 면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